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솔레노이드에서 인덕턴스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이게 학생 목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생 목표는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 실험 모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인덕턴스가 어떻게 되나 하는 거를 한번 구해보죠. 자, 그러면 실험 모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회로도를 보고 이해들 가요? 여기 특징.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생각 좀 해보죠. 먼저 여기 이렇게 기전력이 있어요. EMF라고 하는 기전력이 있고, 여기 이 그림은 뭘까? 맞아요. 이거는 가변 저항을 뜻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기호를 N을 썼는데 코일을 구하는 인덕터가 있어요. 우리는 이 솔레노이드에서 인덕턴스를 구하는 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지. 여기를 도대체 왜 가변 저항을 놨을까요? 가변 저항을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솔레노이드에 바로 이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가변 저항을 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전류가 흘러 들어올 때 전류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죠. 맞아요. 전류를 변화를 시켜줘야 솔레노이드의 자체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목적에 맞는 인덕턴스, 자체 유도 기전력 등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는 거를 지금부터 잠깐 살펴보죠.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자체 유도 기전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패러데이 유도 법칙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등호를 중심으로 실제는 자석이 이렇게 앞뒤로 움직인 거지? 그랬더니 이쪽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걸 그대로 식으로 옮겨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자석이 움직인 거예요. 자석이 움직이면 틀림없이 자기장의 플럭스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해갔죠? 마그네틱 플러스가 이렇게 바뀔 거야. 그러면 이쪽에 유도 기전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게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하지만 자석이 다가갈 때와 자석이 뒤로 물렀을 때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이걸 뜻하는 게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고 의미 부여를 렌즈가 있어요.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 속에 마이너스 방향을 뜻하는 렌즈의 법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패러데이 법칙 자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목적에 맞게 전개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전개를 시키면 돼? 일단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지? 자, 이 식을 가지고 전개를 시키려면 여기 마그네틱 플럭스가 있어요. 플럭스하고 전류 사이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는 인덕턴스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도선이 만약에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쪽에다가 전류 I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전류 I가 세지면은 우리는 틀림없이 이 도선을 통과하는 그 마그네틱 플럭스도 커질 거야. 그렇죠? 커질 거야. 그리고 만약에 얘가 약해지면은 틀림없이 마그네틱 플러스도 약해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전류가 세지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자기장 선속도 강해질 테고 그리고 약해지면은 자기장 선속도 약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둘 사이는 이렇게 비례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비례하는 거를 등으로 놓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어떤 개수값을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선속이라고 하는 자체를 비례값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L을 넣을 거예요. 물론 이 L이 인덕턴스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도선이 하나일 때씩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도선이 이렇게 솔라이드처럼 엄청 많이 감겨 있어. 많이 이렇게 감겨 있다고 보면은 여기다 어떻게 해주면 돼? 그러면 권선수만큼 가문수만큼 N을 곱해주면 되겠지? 이겼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인덕턴스의 정의를 구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로 인덕턴스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L이라고 하는 자체는 I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I로 N하고 이렇게 L을 나눠주면은 이게 인덕턴스의 정의가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거를 다시 자체 유도 기전력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유식 패러데이 유도 법칙을 이용해서 바꿔주면 되겠지? 어떻게 바꿔주면 되겠어? 실제 패러데이 유도 법칙도 도선이 하나일 때의 경우니까 도선이 이것처럼 솔레노이드처럼 엄청나게 많이 감겨져 있다면 여기에다 N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N에다가 자기장 선속을 곱한 거는 LI예요. 여기 인덕턴스에다 I를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도 기전력 L을 붙일게요. 인덕터에 있는 유도 기전력, 자체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있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는 그냥 원래대로 써볼까요? 이렇게 N에 파이
하얀 걸로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이만큼 값이 LI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마이너스가 있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앞에 L이 빠지고 전류가 이렇게 변하는 통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여기 있는 인덕턴스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여기서 쓴 이게 인덕턴스의 개념인 거고, 그리고 이렇게 셀프 인듀스드 EMF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정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의미만 한번 부여를 해보고 넘어가죠. 여기서 의미 부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먼저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여기 단체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얘를 보게 되면은 얘는 이런 꼴이에요. 시간이 변하는 동안 전류가 바뀌어 그러면 여기에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소리예요. 만약에 지금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 전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이렇게 옆으로 틀게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지.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도선이 지금 보면은 그냥 파란 색깔로 쓸게요. 도선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인덕터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봐요. 그랬을 때 전류가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I가 흘러와요. 하지만 전류 I가 세게 흘러와. 세게. 그러면은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자체 유도, 인덕터가 만드는 자체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자체도 지금 어떻게 생긴다는 소리냐면 얘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는 소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자체 유도 기전력이 생겨서 이 전류가 많이 과하게 무한대로 증가하는 것을 막는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만약에 전류가 약해졌어. 똑같은 구조에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인덕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전류가 이렇게 크기가 약해졌다는 것을 벡터 길이로 나타낼게요. 이렇게 전류가 약해졌어. 전류 I가 이렇게 줄어들었어.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자체 유도 기전력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반대로 이쪽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서 전류가 감소하는 걸 막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 회로에서 보면은 쟤는 역기전력하고 비슷한 현상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를 했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를 하고 나서 유도 기전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고, 그러면 인덕터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인덕터라고 하는 자체의 실제 의미는 뭐냐면, 이 식에서 보면은 인덕터라고 하는 자체는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바뀌면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인덕터는 사실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전류와 자체 유도 기전력, 다시 말해서 역기전력 사이의 비율 자체가 인덕터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 식대로 본다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은, 그러면 우리 목적은 여기서 보면은 솔레노이드의 인덕턴스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덕턴스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인덕턴스 구하는 방법.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쓰고 나서, 자, 그러면 이것도 순서를 붙여서 생각해보면 쉬워요. 먼저 여기 보면은 인덕턴스는 식을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인덕턴스를 구해야 돼. 그러면 인덕턴스라고 하는 자체는 이 식을 그대로 쓰면 되겠지? 원래 이렇게 인덕턴스를 기울로 L로 쓰고 단위는 헨리예요. 단위는 얘의 단위는 헨리예요. 헨리를 기름하기 위해서 H로 써주면 돼요. 자, 그리고 전류를 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가문수에다가 이렇게 마그네틱 플러스 자체를 곱해서 전류로 나눠주면 돼요. 그런데 얘를 구하려고 하다 보면은 인덕턴스를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이걸 구하려고 하다 보면은 여기 자기 손속이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손속을 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그네틱 플러스를 구해줘야 돼요. 그쵸? 마그네틱 플러스라고 하는 자체는 그럼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이렇게 자기장에다가, 그렇죠? 이렇게 면적을 다 곱해가지고 다 몽땅 다 적분을 해주면 될 거예요. 면적분을 해주면 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스칼라 프로덕트로 돼 있는 얘를 어떻게 크기만으로도 간단하게 바꿔서 쓸 수가 있지. 어떤 조건에서 일단 자기장 자체가 균일해야 돼요. 자기장 자체가 균일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 둘 사이가 정확하게 평행관계, 수직이 아니죠. 평행관계이게 되면은 얘 자체를 우리가 크기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마그네틱 플러스니까 플러스에다가 이렇게 B자를 붙일게요. 자, 그러면 그런 조건 내에서 우리는 여기 마그네틱 플러스라고 하는 자체를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어떤 조건? 여기는 일단은 균일해야 돼요. 자기장 B가 이렇게 균일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자기장과
면적 벡터 사이가 이렇게 평행하다는 조건 내에서. 그러면 균일하게는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이건 아주 간단하죠? 솔레노이드니까 솔레노이드의 단면적을 짧게 하고 길이를 길게 해주면 그 안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플럭스는 균일해지겠지? 이거죠? 단면적을 A라고 보고 만약에 솔레노이드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L이 엄청나게 크다고 한다면 그 안을 통과하는 균일해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솔레노이드를 고르게 감았다고 한다면 자, 일단 이런 조건 내에서 우리는 이렇게 식을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얘를 가지고 이제 이 마그네틱 플럭스에서 보면은 다시 우리는 자기장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쓰게 되면은 세 번째 우리는 자기장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그쵸? 마그네틱 필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마그네틱 필드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마그네틱 필드는 맞아요. 얘는 암페어 법칙을 쓰면 되겠지? 암페어 법칙을 쓰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암페어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 이건 아주 간단하죠? 암페어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등호를 중심으로 실제 저울과 어떤 걸 만들었어? 맞아요. 자기장을 만든 거예요. 하지만 도선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요. 도선이 이렇게 있고 상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전류를 흐르게 되면은 틀림없이 이 도선 주변 공간에 이렇게 자기장이 거리 R만큼 떨어져서 분포를 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 이 분포한 이 거리를 S라고 했을 때 DS, 거리를 DS만큼 잘게 잘라서 몽땅 다 더해줘도 돼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이렇게 위소 길이 벡터를 이렇게 써주고 나서 얘를 모두 다 이렇게 선적분을 해줘도 돼요. 그렇죠? 이렇게 바꿀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은 비례 장수, 여기 투자율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그 인덕턴스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거꾸로 하면 되겠지? 어떻게? 먼저 첫 번째 암페어 법칙을 이용해서 자기장을 구해요. 그 값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마그네틱 플러스를 두 번째로 구할 수가 있을 거야. 마그네틱 플럭스를 여기에다 이렇게 넣으면은 우리는 결국에 이것처럼 인덕턴스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됐죠? 간단하지? 자, 그러면 실제로 이 과정이 어떻게 되나 하는 거를 여기다가 우리가 솔레노이드를 가지고 우리 오늘 학습 목표에 맞게 솔레노이드를 가지고 한번 인덕턴스를 직접 구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 세 번째 이제 뭐를 할 거냐면은 솔레노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솔레노이드 그리고 조건을 붙여야 되겠죠? 솔레노이드에서 어떻게 조건을 붙일 거냐면 일단 길이를 일반적으로 L이라고 놓으니까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단면적을 우리가 A로 놓으니까 A라고 할게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가문수 변선수라고 쓸게요. 변선수를 일단 M이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얘는 몇 번 감았나? 그리고 턴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솔레노이드를 여기에다 그냥 한번 이렇게 그려보죠. 이 솔레노이드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인덕턴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암페어 법칙을 써야 돼요. 암페어 법칙을 쓰려면은 여기가 선적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떤 거? 맞아요. 경로를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경로 자체를 이렇게 정할게요. 얘를 임의로 이렇게 잘라서 경로를 지금 전류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게 전류의 방향이야. 시간에 따라서 변하니까 소문자 I로 쓸게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을 잡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게 되면은 지금 자기장의 방향은 우리가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장의 방향은.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적분 경로를 첫 번째 이렇게 잡을 거야. 여기를 경로 1이라고 하고 위쪽에서 올라가는 여기를 경로 2라고 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쪽을 경로 3이라고 하고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쪽을 경로 4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먼저 가우스 법칙을 적용을 해보죠. 가우스 법칙이 아니라 암페어 법칙을 적용을 해보죠. 자, 그러면 암페어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제 암페어 법칙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암페어 법칙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 거 여기 첫 번째 암페어 법칙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얘는 아까 여러분들하고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암페어 법칙은 이렇게 돼 있다고 보고 우리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경로를 다 적분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걸 약간 줄였을게요. 왜 줄여서 쓸 수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경로, 세 번째 경로를 통하는 거는 여기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여기 네 번째 경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 경로 자체를 보면은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서로 수직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자기장과 그리고 이렇게 경로를
4개 잘라서 다 더해줘야 되는데 요 둘 사이가 여기가 어떤 관계냐면은 둘 사이가 이렇게 수직 관계예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얼마? 수직이면은 0도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0이기 때문에 여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깥 경로, 바깥 세 번째 경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쪽에는 우리가 자기장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암페어 법칙을 쉽게 줄여서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얘는 이렇게 뮤제를 아이어야 되겠지, 그렇지? 얘를 쉽게 줄여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굳이 이거를 벡터를 안 쓰고 바로 이 조건 내에서 우리는 크기를 경로 1만을 고려를 해주면 돼요. 근데 경로 1만을 고려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자기장의 방향과 경로의 방향 자체가 서로 같아요. 같으니까 우리는 크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될 테고 이쪽은 ds가 될 테고, 만약에 길이를 여기가 l이라고 했기 때문에 0부터 l까지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은 결국에 얘는 bl꼴로 이렇게 나올 테고, 그리고 얘가 뮤0 투자율이 있고 이제 i를 고려해주게 되겠죠. r이라고 한 자체는 지금 뭐냐면 권선수가 n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n을 곱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시간에 따라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소문자 i로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투자율이 있고 L로 여기를 나눠줄게요. 그러면 L과 N의 I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는 또 하나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여기 L분의 N, 이거를 N이라고 하는, 스몰 N이라고 하는 권선 밀도로 놓을 수가 있어요. 권선 밀도. 그러면 얘는 이렇게 N 오버 L을 권선 밀도로 놓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식 자체는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뮤0의 n의 i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인덕턴스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암페어 법칙을 이용해서 솔레노이드에서 자기장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과정이 끝났으면 이거를 어디다 넣으면 돼? 플럭스에다 넣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플럭스를 구해주면 돼요. 플럭스라고 하는 자체는 자기장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되니까 자기장은 지금 이놈을 쓸게요. 그러면 이렇게 뮤0에 제로가 있고 이쪽에 l이 있고 n이 있고 i가 있고, 그리고 나서 면적을 곱해준 얘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플럭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맞아요. 여기서 구한 값을 여기 인덕턴스에 대한 식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인덕턴스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여기 특징은 i가 있어요. i를 여기 나눠주게 되겠지? i 알면 전류는 나눠주고 n이 한 번 더 있어요. 그러니까 n은 제곱으로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구하려고 하는 인덕턴스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보면은 뮤0가 이렇게 있을 테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L 길이가 이렇게 있을 테고, i는 약분 돼서 없어졌고 n은 제곱됐으니까 n은 제곱돼서 있을 테고, 이렇게 면적을 곱해줄 걸로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인덕턴스예요. 이거죠? 인덕턴스. 그런데 얘를 약간 다시 바꿔 써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꿔 써줄 수가 있냐면 이 식에서 n이라고 하는 자체는 대문자 n, 그쵸? 빅n은 스몰 n에다가 n을 곱해준 거지, 권선물도에다 길이를 곱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이 관념을 이용해서 약간 바꿔 쓰게 되면은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얘는 지금 보면은 뮤0에 이렇게 l이 있고 투자율이 있고 n은 여기 n제곱에 l제곱이 되겠지. 얘는 n제곱에 l제곱꼴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길이로 쓸 수가 있죠. 예, 혹이라도 몰라서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면 L 떨어지겠지? 그러면 얘는 어떤 꼴이 되냐면 뮤0에 n을 먼저 쓸게요. 그러면은 얘처럼 n제곱이 있고 L은 하나가 남고 A꼴로 있는 이 꼴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를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L로 여기는 L 길이로 n을 나눠주게 되면은, 인덕턴스를 나눠주게 되면은 우리는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를 구할 수가 있어요.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 그래서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써주고 나서 결국에는 남는 거는 뮤0에 n제곱에 a만 있어요. 그러니까 뮤0에 이렇게 n제곱에 a만 있는 꼴로, 면적만 곱한 꼴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인덕턴스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걸 구해봤냐면, 일단 간단한 실험 모델을 통해서 이 회로 자체를 잘 이해를 하고 가변 저항을 써서 여기 전류가 바뀐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바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거? 인덕턴스와 여기 셀프 인듀스드 EMF, 다시 말해서 여기 인덕턴스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자체
자체 유도 기전력, 자체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찾아냈어요. 이렇게 두 개를 찾아냈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의미도 부여를 해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류가 세지면은 얘가 전류가 많이 흐르려고 하면은 과하게 흐르려고 한다면 그걸 막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생기고 전류가 줄어들면은 반대 방향으로 흘러서 이렇게 전류가 쉽게 흐를 수 있게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걸 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같이 알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인덕턴스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인덕턴스 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은 암페어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을 구하고 그걸 넣어서 마그네틱 플러스를 구하고 다시 그 값을 여기다 인덕턴스 우리가 여기서 구한 인덕턴스 식에다 넣어서 인덕턴스를 구한다 라고 하는 걸 알아봤어.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에서 구한 이 방법을 솔레노이드에서 적용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먼저 암페어 법칙을 이용해서 이것처럼 어떤 거? 암페어 법칙을 이용해서 먼저 요렇게 자기장을 구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요 값을 넣어서 이것처럼 마그네틱 플럭스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인덕턴스는 뭐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인덕턴스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인덕턴스 개념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해보냐면은 아까 여기서처럼 실마우스는 여기 자체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페르데이 법칙과 자체 유도 기전력 사이의 관계를 틀림없이 잘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한번 확인들을 더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수고들 많이 했어요.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고 수고들 했어요.